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찬바람을 쐬거나 온도가 좀 급격히 떨어지면 한쪽 얼굴이 갑자기 좀 잘 움직이지 않거나 표정이 비대칭해졌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날이 추워지면 특히 조심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안면마비입니다. 오늘은 안면마비란 무엇인지, 또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또 어떤 경우에 병원에 오셔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조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최나연입니다. 안면마비라는 것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좀 어떤 병일까요? 안면마비는 말 그대로 안면이 잘 움직이지 않는 마비가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최근 10년간 약 40% 유병률이 증가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고령화, 여러 가지 감염질환, 성인병과 동반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고 빠르게 그리고 적절하게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환입니다. 안면마비는 왜 생기는 걸까요? 어떤 특별한 원인들이 좀 있을까요? 안면마비는 여러 가지 원인과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특발성 안면마비라고 하는 벨마비고요. 그 외에는 이성 대상포진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대상포진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가 귀 주변에 있는 신경절, 안면 신경절을 침범해서 생기는 람즈연트 증후군이 있습니다. 벨마비는 원인이 아직 정확히 특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체내의 면역 기전이 떨어지면 바이러스 감염이 올라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주변에 신경이 붓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에 혈류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것들이 일반적이고요. 그 외에 간과하기 쉬운 게 귀 속에 중이염 많잖아요. 중이염이 좀 심해지거나 진주종성 중이염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안면마비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외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시거나 넘어지시거나 하셨을 때 여기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축두골이라고 하는 두개골 주변에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안면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요. 침샘으로 안면신경이 그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침샘에 종양이 있다거나 다른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부분을 절제해내야 되는 경우에도 안면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면마비와 함께 나타나는 어떤 전조 증상 아니면 동반되는 증상들도 좀 궁금하고요. 안면 경련이나 눈 떨림, 그리고 이 눈 밑에 근육이 좀 뻣뻣해진다, 틱장애 같은 것들과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동반 증상으로는 눈밑 떨림, 근육 경련 이런 게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나타났을 때 전조 증상으로 느끼는 거는 눈이 좀 뻣뻣했어요. 그리고 양치할 때 옆으로 이제 물이 좀 흘러요. 음식 먹거나 그럴 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물이 흘러요 라고 호소하시다가 점점 두드러지게 눈에 뜰 정도로 안면마비가 발생해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약간 불편하거나 그리고 입꼬리 움직임이 좀 불편해지시면 병원을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틱장애라는 거는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심리적 요인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눈이 떨리거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면마비는 사실 그런 심리적인 요소와 상관없이 신경 자체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눈이나 입꼬리가 항상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움직이지 않을 때는 안면마비, 그리고 일시적이거나 가끔씩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을 때는 틱장애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비인후과 두 분 교수님이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좀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안면마비 증상이 오면 어떤 과로 우리가 찾아가면 좋을까요? 이비인후과로 오시는 게 일단은 정답인 것 같고요. 귀 속부터 해서 이 안면신경이 얼굴로 흩어지는 말단 부분까지 이비인후과에서 다 진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부터 안면신경이 나와서 귀 속과 귀 뒤쪽, 그리고 여기 침샘을 지나서 이제 안면신경이 이렇게 분지를 내게 되는데요. 그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그리고 저희가 진찰을 하고 검사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과가 이비인후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안면마비에 뇌졸중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경우에는 신경과나 신경외과 등에 저희가 진료를 의뢰드리기도 합니다. 뇌졸중하고 감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있나요? 중추성 뇌졸중과 관련돼서 오는 안면마비가 있고요. 밖에 신경의 문제로 생기는 말초성이 있습니다. 중추성과 말초성은 병원에 내원해야지 전문의 진찰을 받고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말초성이고 중추성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중추성인 경우에는 이마는 잘 움직이고 눈도 잘 움직이는데 아래쪽 한쪽만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말이 어눌해지게 나오거나 또는 한쪽 팔다리 힘 빠짐,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초성인 경우에는 반대로 이마, 눈, 입꼬리까지 한쪽 얼굴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로 감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면마비도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좀 병원에 가야 될 증상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마비 발생 후 72시간,
만 3일이 되기 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고요.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팔다리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다른 마비 증상이 동반되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 질환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안면마비가 생기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의 진료를 보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환자들이 좀 늦게 찾는 경우 이게 이유가 뭘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쉬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골든타임이 넘어서야 내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어느 병원에 어느 과에 갈지 몰라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조기에 내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안면마비는 어떻게 진단하나요? 어떤 검사들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에 대한 병력 정치, 그리고 제가 신체적인 검진을 통해서 실제로 마비가 왔는지 중추성인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검사고요. 정기생리검사라고 해서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이런 검사들이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CT나 MRI 정도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단순 그냥 안면마비, 벨마비일 경우에는 그러한 영상학적 검사를 저희가 권고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중추성 질환이나 다른 질환이 의심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안면마비가 어떤 질환인지, 또 대표적인 원인과 증상, 검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이 잘 안 움직이거나 표정이 비대칭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쉬면 괜찮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안면마비의 구체적인 치료 방법과 재활, 예후와 일상생활에서의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